이쪽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입니다. 이 자리에 주거복지를 위해서 애써오신 시민단체 대표자분들 함께 했습니다. 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오셨습니다. 최창호 직업정 없는 세상 대표 오셨습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직 팀장 오셨고요. 조금 있다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이신 최지님이 오실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법안 발의하는 자리에 시민단체 대표와 함께하는 것은 제가 오늘 발의하는 법안을 이분들과 함께 협의했고 또 이분들과 입장을 맞춰서 오늘 발의했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보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함께 모셨습니다. 지난 8월 말 발질 대책 이후에도 지금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KB 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은 서울 아파트 중에 중위 매매 가격이 1월에서 8월까지 10.5%나 상승했습니다. 1월 달에 7억 500만 원이 8월 달에 7억 7,535만 원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한 달에 약 1,000만 원씩 오른 셈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열심히 일해도 생계 유지도 어려운 공급장애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이 성실한 시민들의 박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투기를 강조하는 것은 성실한 사람들을 시민들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정부가 곧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일관성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작년에 김현미 장관이 사는 집 말고는 내년 4월까지 다 팔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단호함이 일정 정도 전달이 됐습니다만은 7월 달에 기재부가 차라리 안 내놓았으면 좋았을 법한 그런 종부세 개정안을 내면서 하나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을 더 얹으면서 집값 폭등 추세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기를 억제하는 그런 대책은 엇박자로 기억하고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대책은 과감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투기, 집값 폭등 추세가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됐다는 점에 대해서 정부는 그 심각성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추가 대책 이전에 정부의 안이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찰과 또 사과가 전제돼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장관은 주택은 주거복지의 관점에서 주택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힘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려면은 답은 간단합니다. 첫째로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에 대해서 확실하게 환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후분양제를 비롯한 시장 논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그런
투기 조장 부동산 시장을 과감하게 개혁해서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 또 분양가 상한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 발표에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공급 대책입니다. 이 공급 대책은 먼저 누구에게 공급할 것인지,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를 먼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주택 보급률이 100%고 자가 보유율은 45%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이 공급 정책이 55% 자가를 보유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45% 집 가진 사람들이 가수요를 부추기는 공급인지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은 과거처럼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민간 건설업자한테 팔고 분양가를 높여서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촉발하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 펄펄 끓는 기름에 물 붓는 격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래서 공급을 하시려면은 반의 반값 주택을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공택지 조성해서 민간 사업자한테 팔지 말고 공공주택 만들고 그렇게 해서 분양하면 반값은 됩니다. 거기에다가 청년들이나 저소득층을 고려한다면 토지 임대부 분양 정책을 병용해서 반의 반값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정책 중에서 이미 지금 정부가 실기를 했지만 보유세 강화 방안 중에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그런 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쟁점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MB 정부 때 부자 감세 위반으로 제기됐던 공정시장 가액 이 폐지 여부고요. 또 하나는 세부담 한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세율과 관련해서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복원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세와 차이가 없거나 투기를 유발하는 주택 공급 방식이 아니라 공공택지에 토지 임대부 아파트를 조성해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고 아파트 원가 공개와 후분양제를 실시해서 근본적인 주택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추가로 주문합니다. 우선 주요 내용은 첫째로는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 6억 이상 9억 이하 구간을 신설해서 세율을 조정해서 서민의 세부담은 완화하는 반면에 그 이상 고가 주택에는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공평 과세를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둘째는 현실과 동떨어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거래가에 가까운 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미 관련법 개정안에 제가 공동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셋째는 현행 세부담 상한을 전년도 대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200으로 높여서 집값 폭등에 따른 세부담을 현실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우리 시민단체 대표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지희 이현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이미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의 입장을 표하는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자선 불평등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헬조선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한국의 불평등 문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불평등 중에서 이 소득 불평등 문제보다도 더 극심한 배 이상의 불평등 수치를 보이는 것이 바로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불평등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는 더욱더 이 불평등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 통계로 한국에서 집을 50채 이상 가진 사람이 3천 가구에 해당합니다. 2015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로는 지난 50년간 쌀값이 50배 오를 동안 명목 토지가는 3,000배가 올랐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불평등이 토지와 주택에 대한 불평등이 조장하는 사회에서 과연 한국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용산 참사와 관련된 제도 개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용산 참사 문제와 관련된 경찰 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안전을 버리고 진압을 택했다라는 말로 참사의 결과를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용산 참사가 발생했을 때 여야 정치권과 정부와 서울시는 모두 한국 사회의 잘못된 도시개발의 문제다라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50년간 한국 사회 도시개발 과정은 부수고 짓고 부수고 짓는 것을 반복하며 집 없는 사람이 집을 갖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개발의 역사는 바로 부동산 투기 열망과 연결되면서 실제로 부수고 짓고 부수고 지으면서 새로 공급된 주택의 60% 이상을 다주택자들이 소유하는 방식으로 되면서 사실은 한국 사회가 끝없는 부동산 열망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들이 앞으로 또 다른 용산 참사의 부동산 열망이 계속해서 이런 투기적 열망이 거품처럼 일어난다면 또 다른 참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을 맞이하면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한마디로 표현하신 게 있습니다. 당시 파리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의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100일 간담회를 하면서 주머니 속에 더 강력한 것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의 규제 정책이 통하지 않으면 주머니 속에 더 강력한 정책을 언제든지 꺼내들겠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밝힌 최근에 관련된 대책들이 정말 그 주머니 속에 빈 주먹을 쥐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사실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 미약합니다. 오늘 심상정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는 이 법안을 시작으로 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주택 공급이 정말 서민들, 집 없는 사람들, 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고 이 주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민달팽이 유니온 최지희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달팽이 유니온, 청년 주거를 이야기하는 민달팽이 유니온의 최지희입니다. 요새 대학생들도 개강을 하고 새롭게 잠깐 방을 구할 시기가 되면서 언론에서도 참 많은 분들이 이제 청년 주거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청년 주거가 기존에 한정적인 대학생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사실 지금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문제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자취해서 지역구에 살고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독립을 하지 못하는, 물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독립하지 못하는 캥거루족에 이르기까지 그 청년 주거의 문제가 더 광범위해지고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발표가 날 때 저희 청년들은 좀 허망합니다. 어차피 종부세를 낼 일이 없거든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이유는 내가 겪고 있는 집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기인할까를 사실 찾아오다 보니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에 저희들도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헬조선이고 불평등이 극화돼서 흑수저고 금수저고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이야기들 청년들은 너무 삶으로 겪어서 알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자산 불평등이 완화되는 것이 바로 청년들의 미래가 살아나는 그런 길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 투기 열풍이 셉니다.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는 부동산 투기
청년들은 사실 그 투기에서 뭐 부차적인 어떤 피해를 받고 있고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투기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 투기에 대한 치료책은 종합부동세 대책만으로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보장 안전한 그런 종합부동산세 대책부터 시작입니다. 청년 주거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모든 세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대로 된 종합부동산세로부터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창호 직업점 없는 세상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직업점 없는 세상 대표 맡고 있는 최창호입니다. 세입자들은 하루하루가 요즘 불안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세입자들의 고통은 사라질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그냥 허무하게 지금 기대가 희망으로 바뀌지 못하고 지금 암담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집값 폭등을 잡아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집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고 상품이 되어 있는 이 현실을 바꿔야 된다. 사고도 바뀌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교육도 바뀌어야 되고 그렇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철학과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주거 문제는 인권이자 기본권으로, 기본권 중에도 생활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기본권, 종합적인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부세 강화 이거 적극 진지하고요. 오히려 더욱더 강화하는 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료세율 0.15%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참담한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보유세 강화 동시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자동 연장권, 계약 갱신권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계약 자동 갱신권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이걸 계속 거주권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세입자가 한 곳에서 계속 이사하지 않고 프랑스처럼 또는 독일처럼 일본처럼 살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한 해에 한해서 갱신권을 인정한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도입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좀 말도 안 되는 거기도 합니다. 평균 세입자 거주 기간이 3.5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4년으로 바꾼다고 한들 거기서 거기고 그리고 권리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계속 살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누려야 될 주거 안정의 필수적인 요소고 권리입니다. 새가 집을 지으면 중간에 큰 새가 와서 둥지를 옮기라고 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임신해서 막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도 계약이 끝났다 나가라 이런단 말입니다. 독일처럼 계약이 끝났을 때 세입자가 아무 말 안 하면 자동 연장되도록 무기한으로 연장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어야 되고요.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공정임대료가 도입이 되어야 투기 수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보유세와 함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즉 전월세 상한제, 계속 거주권, 그리고 공정임대료 이 주거 안정 정책을 동시에 도입되어야 하고요. 보유세를 또 높이면 정가시키려고 하는 흐름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걸 막으려면 상한제가 또 필수이기도 하죠. 계속 거주권이 없는 상한제는 있을 수가 없고요. 우유값 200원을 통제하면서 전세값 2억 원이나 2천만 원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것이 나라가 아니지요. 예, 그리고 하나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보급해야 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00만 호입니다. 그런데 프랑스하고 우리하고 세입자 임대인 비율이 비슷합니다. 프랑스가 약간 적은데요. 프랑스는 인구가 6,500만 명인데 우리보다 30% 많은데 46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100만 호밖에 없지요. 5%밖에 없는데 프랑스는 17%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지금 높이려고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해야만 집값 안정, 주거 안정이 동시에 될 수 있습니다.
집을 살 필요가 점점 없어지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세트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선 긴급히 종부세 또는 보유세 강화하는 이것을 하면서 계속거주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 이것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뭐 돈도 드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시작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참여연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신장영 의원님과 함께 공동 발의하는 이 역할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요구사항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에 맞는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자산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한 조세 체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시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에서 최저임금 올려서 한 달에 월급이 20, 30만 원 오르면 전세값은 1억 원, 2억 원 뛰고 월세는 50만 원, 100만 원 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소득주도 성장에 그런 과실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희는 불로소득이 더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그런 사회, 그래서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이 늘 박탈감을 느껴야 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월세 내고 나면 최소한의 생존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 세대에서 끝장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계속 자산을 가진 사람, 그리고 초과해서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세금을 부과시키고 또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